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알레프의 비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고대지혜의 심오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알레프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로 단순한 문자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하며 마치 침묵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태초의 하나와 같습니다. 분리되기 이전의 완전함. 우리가 본래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통합의 상태를 나타내죠.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첫걸음. 이 근원적인 합일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알파벳을 그저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각 문자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하나의 시이자 계시이며 그 자체로 신의 비현현적 단일성에서부터 물질 세계의 창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이르는 심오한 우주론적 서사를 담고 있는 신성한 상징 체계입니다. 이 여정은 언어라는 매개 속에 숨겨진 창조의 설계도와 그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형이상학적 위치를 밝히는 지적이고 영적인 순례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순히 고대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해온 지혜의 보고입니다. 카발라의 생명나무에서부터 경전의 깊은 상징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의 지도는 우리 영혼의 구조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바로 이곳 티쿤 히브리 융학당에서 우리는 이 지도를 함께 해독해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의 모든 글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이며 모든 단어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첫 몇 개의 글자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신의 무한한 통합성에서 출발하여 우리 세계를 빚어낸 신성한 손길을 이루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마치 눈앞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듯한 광경을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심층 심리학을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신비주의적 지혜는 우주적 차원에서 영혼의 길을 제시하고 융의 심층 심리학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지성과 영혼, 개인과 세계를 잇는 온전한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알레프, 히브리, 융, 그리고 티쿤.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었을까요? 현대의 삶은 우리를 무수한 조각으로 나눕니다. 일과 관계, 내면과 외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하죠. 이처럼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향한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온전함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모든 여정에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은 더욱 그렇죠.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심층 심리학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등불이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자아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아 더 큰 전체를 이루는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티크는 히브리어로 회복 또는 수선을 의미하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속한 세상의 깨어진 조각들을 바로잡는데 기여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삶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학당의 이름에 티쿤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레프 티쿤 히브리 융학당은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걷는 이들을 위한 학습과 성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깊이 있는 세미나, 그리고 동료들과의 지적, 영적 교류를 통해 이론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의 지혜로 체화하고 바꾸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왜 첫 번째 문자, 알레프가 아닌 두 번째 문자,
베트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는 놀랍게도 첫 문자 알레프가 아닌 두 번째 문자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베트는 모든 존재가 발현되기 위한 최초의 조건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담길 첫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베트가 어떻게 세계와 자아의 구조를 형성하고 성장을 위해 어떻게 균열하며 마침내 어떻게 더 큰 집으로 재건되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글자 베트는 바로 세상의 시작이자 우리의 내면의 집을 상징합니다. 베트는 히브리어로 바이트, 즉 집을 의미하며 매면의 보호막이자 성전과도 같습니다. 이는 알레프의 바람, 즉 무형의 호흡과 영감이 머물 공간이 마련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는 융심리학적으로 개성화를 뜻합니다. 이는 공경 속에서 첫 의미가 태어나고 혼란 속에서 중심이 생기며 자기를 위한 내부적인 공간, 즉 내면의 성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레프와 베트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레프는 형태 이전의 가능성, 즉 최초의 숨, 맥동, 무형의 진동이며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순수한 잠재성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분화되지 않은 자기 undifferentiated self와 같습니다. 반면 베트는 이 가능성을 담는 첫 구조입니다. 진동이 정박할 첫 번째 용기 베슬이자 무너띵에서 use something로 넘어가는 문턱이죠. 우주적 컨테이너의 원형, archetype of contain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알레프의 숨이 비로소 방향을 갖기 시작할 때 베트라는 첫 번째 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트는 흥미롭게도 무한에서 유한으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창조는 반드시 두 번째에서 시작하는데 베트의 숫자값인 2는 하나가 둘로 나뉘는 순간이자 모든 창조의 본질인 분극화, 폴라리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트의 이중성이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바로 관계성의 출현이라는 점입니다. 1이 2가 되면 더 이상 단일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담는 장이 펼쳐지는 곳으로 변모합니다. 이렇게 베트가 나타내는 마음의 공간, 즉 성소의 안정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성화는 바로 알레프의 숨결이 베트라는 내면의 집에서 나의 삶으로 태어나는 여정입니다. 알레프, 즉 자기 셀프의 신호가 베트라는 심리적 용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인 균열과 재건을 거치며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형태로 이어지는 길이죠. 처음에 무한한 가능성인 알레프가 첫 구조인 베트를 만나고 성장통 같은 균열을 겪으며 마침내 확장된 구조로 재건되어 새로운 삶의 형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환적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회복은 행동 이전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문자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다루지만 베트는 유일하게 모든 움직임 이전의 존재와 안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베트는 심리적으로 숨의 둥지, nest of breath, 이자 마음의 자궁, womb of the mind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안전하게 머물며 깊이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롭고 안정된 공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